자, 오늘도 매주 수요일 시황 정리 깔끔하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또 굉장히 어렵죠. 네, 지수의 흐름 자체는 좋아요. 네, 코스피 지수도 꾸준히 상승 중에 있고, 코스닥도 지난 1월 말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를 딛고 지금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지수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지수만 회복이 됐지, 종목별로는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은 종목도 많고, 특히나 특정 종목들, 특정 테마에서 시세가 집중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수 흐름에 대비해서 내 종목, 내 계좌가 제대로 회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 제가 오늘 또 준비를 해놨거든요.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증시 간단히 볼게요. 미증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조정이 제대로 나오진 않았어요. 지난주에 흔들리는 척 하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다시 흔들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위치와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재가 있어서 뭐 무너지는 그런 코스가 아니고 이 상승에 대한 조정, 이 정도 조정은 나오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미국이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우리 시장도 같이 조정은 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올라온 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덜 밀릴 가능성이 높고, 종목별 장세는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일본, 대만 이쪽도 다 지금 좋아요. 좋은데 조정, 단기 조정은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구간입니다. 이제 우리 시장으로 와보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패턴이 조금 어렵긴 해요. 여기가 지금 전고점이거든요. 전고점, 여기가 또 지난 고점. 보시면 제가 이거 여기도 있구나. 제 방송을 계속 챙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때 뭐라 그랬냐면, 이거 고점 돌파가 나왔는데 바로 그 다음날 고꾸라져서 이거 페이크성 아주 안 좋은 패턴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조정이 며칠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조정이 길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 전에도 이게 1월 초죠. 24년 올해 1월 초 첫 거래일 날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살짝.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급락하면서 이렇게 이탈하는 모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말씀드렸어요. 이때 했던 얘기를 또 하면서 이번에도 페이크성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연초지만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뭐 급락을 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 당시에 미증시라든지 글로벌 증시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아무리 페이크성 흐름이 나와도 뭐 급락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급락을 했습니다. 제가 요거는 어느 정도 조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틀린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이게 참 애매하게 이번 주 월요일날 또 신고가 경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시장이 급락하면서 바로 여기를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페이크성 패턴이 나오면서 혹시나 또 조정이 깊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한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지난번과는 다르게 음봉이 나오긴 나왔는데 밑꼬리가 달리죠. 그죠?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켜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요. 그 다음날 오늘 흐름을 봤더니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일단은 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랑 비교했을 때는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달라요. 완전히 무너지고 이거 끝났다, 고점이 나왔다 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일 모레 이번 주 후반까지 빨리 방향성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요, 이렇게 버텨내면서 다시 고점을 돌파해서 확실하게 요 위로 방향을 잡아주면 요번 패턴은 속임수인 척 하면서 다시 가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예측보다는 대응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오늘 밤 미증시라든지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또는 뭐 다른 이슈가 나오면서 장이 무너지면 이거 조정이 좀 더 깊어지겠구나. 다시 2600선이라든지 뭐 여기 올라오고 있는 21선, 61선 근처까지 또 최소한 조정이 나올 수 있겠구나. 우리가 요런 대비는 해야 되지만 만약 여기 안 꺾이고 위에서 버티면서 횡보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결국에는 위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뭐 예측보다는 확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은 코스피 지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겠죠.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가 걸릴 자리예요. 이런 자리가 단기적으로 지수 저항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도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정을 소화할 수 있고 눌렸다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본다면 코스닥도 지수상으로는 여기서 살짝 눌렸다가 그 다음 코스에서 돌파를 시도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강하더라도 여기서 며칠을 횡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며칠 횡보하다가 돌파하거나 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가장 확률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렸다 가든 그냥 가든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이 이렇게 깨져가지고 이런 대로 내려오는 것만 아니면 이런 흐름은 우리가 그래도 다 대응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되 큰 그림은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둡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와보겠습니다. 종목을 보시면 요즘에 뭐 아시다시피 정말 뭐 엄청난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도 많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저 PBR 밸류업 섹터라고 해서 자동차 섹터라든지 뭐 지주사, GS, 뭐 LG, SK 이런 지주회사들이 또 급등했던 코스도 있었고 은행주가 KB금융, 뭐 하나금융지주 이런 쪽이 급등했던 코스도 있었고 자동차 쪽이 급등했던 코스도 있었고 이쪽으로 관심이 확 쏠렸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들어선 다시 이쪽이 눌리면서 엔캠이라든지 아니면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약간 좀 개별성 종목이거든요. 특정 섹터를 끌고 가는 대장주, 주도주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개별주예요. 그러니까 개별성 주도주가 나오면서 이쪽이 시장을 끌고 갔고 얘네들이 급등할 때 다른 종목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오고 지수는 괜찮고 다른 종목 소외되고 그리고 오늘 보시면 신성 델타테크가 장중에 급락을 했거든요. 장중에 마이너스 33% 급락을 합니다.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코스닥 지수가 흔들리죠.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신성 델타테크 영향이 크다고 봐야 돼요.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참 어렵고 어수선해요. 일단 제 뷰를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애초에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이쪽 그 초전도체 테마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애초에도 관심이 없었고 뭐 차트 흐름이나 시세가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 테마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혹시나 매매하다가 물리거나 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나 고객님들께 추천을 드리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쪽은 이제 시세 체크는 하는데 매매 관점에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예요, 엄청. 저는 여전히 이 종목은 매매 관점에서 보지 않고요. 오늘 주가가 18만원까지 찍긴 찍었는데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코스닥 시가총액 8위예요. 오늘 장중에 아마 5등인가? 거의 6등까지 갔을 거예요. 6등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8등으로 됐는데 그래서 이쪽은 저는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 단타는 가능합니다. 단타 파동은 나오겠지만 관심이 없고요. 엔캠도 이거는 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보긴 봤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여기 이제 전고점, 직전 고점을 넘어가면서 신고가를 막 돌파할 때가 이때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신고가를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니까 근데 너무 속도가 빠르고 각도가 가팔라서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이러고 나서 결국 대박이 터진 거죠. 물론 제가 매매는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신고가를 뚫는 종목 이런 시세는 우리가 매매를 하든 못하든 무조건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이런 종목 안에서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종목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시세가 뭐 바로 나오든 아니면 이렇게 왔다 했다가 나오든 큰 시세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바닥에 있던 종목이 갑자기 오르는 거를 예상하는 그런 매매는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매매죠. 그래서 항상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잘 봐야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시점에 이런 위치에 있는 이런 흐름에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 결국에는 이쪽에서 승부를 하는 게 확률도 높고 그리고 수익이 터질 때 제대로 터진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또 교훈을 삼아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엔캠인데 하지만 지금 관점에서는 현재 관점에서는 매매를 하기는 어렵죠. 아직 끝난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 거래가 안 터졌잖아요. 거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황제주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결국에는 거래가 터져야 돼요. 거래가 터지는데 뭐 여기서 뺐다가 터질지 여기서 그냥 슈팅이 나올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게 고점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더 갈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좀 보유자의 영역이고 매매 잘 하시는 분들만 여기서 트레이딩용으로 그렇게 보시고요. 최근에 2차전지 올라오죠. 제가 2차전지 배터리 쪽도 매도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이제 삼성 SDI라든지 이런 종목들 이때 말씀을 드리고 뭐 포스코 그룹주들,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이때 매도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쪽이 먼저 올라오다가 살짝 주춤하는 상황에서 중소형주들이 급등합니다. 오늘 보면 나노신소재가 갑자기 급등을 하고 뭐 제이오가 급등하고 그 다음에
뭐 WCP 네, 이런 종목들도 이제 올라오는 게 흐름이 좋더라고요. WCP도 있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네, 이쪽도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TCC 스틸이 한동안 좀 부진했었는데 이게 보시면 지금 순식간에 신고가를 뚫었어요. 네, 이때만 해도 이거 이제 끝났나 뭐 이제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신고가 나는 거 순식간이죠. 그리고 엔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엔캠이란 종목이 2차전지 전에 핵심주기 때문에 지금 사실 2차전지 쪽에서 시세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 포스코 그룹, 그리고 뭐 LG엔솔, 삼성에스테 이런 대형주들이 제대로 크게 못 가는 것 뿐이지 중소형주 쪽에서는 시세가 굉장히 에코앤드림도 그렇고요. 네, 지금 2차전지 쪽에 시세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2차전지 시세 끝났다, 뭐 전기차 성장 둔화된다. 그 맞아요? 맞습니까? 전기차가 끝났는데 어떻게 이런 시세가 나옵니까 이게? 엔캠의 시세가 나오고 에코앤드림이 이런 시세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장비주들도 올라가죠 이제. 윤성 FNC, 뭐 PNT, 뭐 DENT 이런 종목들이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고 답답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합니다. 저점에서 뭐 50%씩 올라오는 거 금방이네요. 네, 저는 뭐 이런 쪽을 지금 매매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쪽 종목들에서 물려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올라오고 있고 거래가 터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네, 2차전지 쪽은 물론 이제 이렇게 급등하면 눌림목 조정은 소화해야 됩니다. 계속 못 갑니다. 조정은 소화해야 되겠지만 2차전지도 이제 최악을 지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시세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AI 반도체 쪽을 보시면 최근에 네페스아크가 이제 급등을 해서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제가 요거 과거 유튜브 영상이나 뭐 카페라든지 저희 텔레그램에서도 종종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이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상한가 가면서 오늘 이게 부각된 뉴스가 있어요. 네,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이런 종목이 살아났고요. 그 다음에 뭐 에이징랜드라든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네, 이 종목이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고 새로운 대장주급 종목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 AI 반도체 관련주들도 지난주는 조금 타이밍상 제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현재 이번 주 관점에서는 종목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그래도 분할 매수 해볼 만한 자리에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해서 차분히 평균 가격을 맞춰본다라는 관점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현재 관점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박스권 상단에서 매물 소화 필요. 이거는 그대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대로 소화를 좀 해야 된다. 그 다음 방향성을 봐야 된다. 코스닥은 V자 급반등으로 낙폭까지 회복이 됐다. 지금은 어떤 관점이냐면 급반등 후 단기 조정 대비. 예,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만 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은. 그 다음에 미증시 신고가 랠리 중 조정 가능성 존재한다. 이것도 그대로입니다. 네, 그대로 이건 유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저가 매수엔 보유 관점. 그대로 관점을 계속 유지했었는데 이번 주는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엔캠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번 주에 막 저점에서 뭐 20-3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단기 매도 또는 추격 매수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급등주는 추격 자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그 외에 무리하지 않은 2차전지 뭐 대형급이라든지 나머지 종목들은 좀 더 기다려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AI 반도체 지금 과열이 해소돼서 조정 구간 또 관심. 네, 조정 구간에서 또 관심.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분할 매수죠. 네, 분할 매수 관점. 분할 매수 관점에서 AI 반도체 관련주들은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AI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VR, XR, 로봇, 스마트 팩토리, 우주항공 뭐 등등 요즘에 원전 쪽도 좀 꿈틀거리고 있는데 이런 테마 순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놔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이걸 다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전지도 사고 반도체도 사고 AI도 사고 XR도 사고 로봇도 사고 스마트 팩토리 사고 우주항공 사고 이렇게 다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매매 안 해요. 이쪽을 순환매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심 종목을 놓고 보면서 좋은 매매 타점이 왔을 때 들어가서 또 매매해서 수익 실현하고 나오고 그리고 또 다음 타이밍에 좋아 보이는 종목이 보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AI 소프트웨어가 타이밍이 좋아 보였어요. 그럼 이쪽을 들어가서 반등이 나와서 수익이 나오면 또 그 타이밍에 타점이 좋아 보이는 종목, 뭐 예를 들어 로봇주가 좋았다. 로봇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집중하고 압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관심주를 미리 깔아놓는 거지, 이거를 그냥 다 사놓고 그냥 가만히 보유한다? 그거는 지금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네, 그런 백화점 계좌식으로 다 갖고 있는 거 저는 굉장히 안 좋아해요. 순환매 타이밍을 계속 예의주시 하다 보면 또 언제 어떤 종목에서 큰 시세가 터질지 몰라요. 예를 들어 지금은 로봇이 약해 보이지만 뭐 2월 말, 3월 달에 갑자기 로봇 쪽에 큰 이슈가 터지면서 시세가 집중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계속 체크해 놓고 흐름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또 새롭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만한 좋은 종목들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AI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지난 연말 연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키워드인데, 이 안에서 기존에 뭐 HBM, 네, 이런 키워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CXL, 네, 뭐 이런 키워드가 있었고, 이런 키워드가 나올 때마다 관련해서 연관이 깊은 종목, 그런 특정 종목으로 좀 시세가 형성되고 테마가 형성됐던, 예,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키워드가 나오고 있냐면 뉴로모픽 반도체라는 아주 생소한 이름인데 또 이런 키워드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런 걸 새로운 키워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거랑 이 뉴로모픽과 관련해서 시세가 터진 종목이 지금 네페스 아크예요. 네, 제가 과거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네페스 아크가 결국 이걸로 터졌어요. 오늘 보시면 이 종목이 상한가 갔는데 이거 아주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이렇게 박스권이잖아요. 이런 박스권을 그리는 종목이 계속 박스권 고점에 갔다가 저점에 갔다가, 박스권 고점에 갔다가 또 저점에 갔다가 이렇게 반복하죠. 다시 박스권 고점에 가요. 그 다음 다시 박스권 저점에 와야지 박스권 흐름인데, 보시면 여기 중간에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확 돌리면서 거래가 터지죠.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 박스권 흐름을 마무리하고 위쪽으로 시세가 터지려고 하는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패턴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비슷한 패턴. 네,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어떻게 보면 박스권 패턴이거든요. 네, 박스권 패턴인데 박스권 고점 갔다 저점 갔다가, 고점 갔다 저점 갔다, 고점 갔다가 저점에 와야 되는데 이 저점이 오기 전에 이 중단권에서 확 돌리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졌죠. 이건 뭐예요? 위로 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차트를 좀 크게 보시고 이런 박스권을 이어가다가 요 마지막에 거래가 좀 실리면서 폼을 잡다가 이 중단에서 돌려치기 나온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다시 상단을 시도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돌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아무튼 네페스 아크가 이렇게 올랐는데 이 종목이 왜 올랐냐? 삼성전자가 가장 진화된 꿈인 AI 반도체 뉴로모픽 칩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네페스 아크,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자람 테크놀로지 이런 쪽으로 이제 관련주가 부각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게 아마 어제 나왔을 거예요. 삼성전자 내부에서 불거진 엔비디아 협력 균열음, 단순 해프닝일까?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AI 시대가 오고 있죠. 네, AI 시대를 장악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에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열심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AI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도구, 하드웨어적으로는 AI 칩, AI 칩, 특히 이제 GPU 이런 쪽에서 엔비디아가 거의 세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고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이거 거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나오고 있는 실적과 현재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고평가 안 됐어요. 엔비디아 그렇게 버블이 아닙니다. 영업이익률이라든지 ROE, 자본 대비 이익률도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적수가 없을 정도의 독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현실적으로 이 엔비디아를 따라잡거나 엔비디아의 수익을, 엔비디아의 이익을 우리가 뺏어올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럼 우리는 뭘 잘하냐? 엔비디아가 이 GPU를 활용한 그래픽 카드, 이 칩들을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예. 이 HBM은 한국이 잘해요. 그죠? 그런데 이 HBM의 최강자는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예요. 얘가 지금 세계 1등이에요.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HBM 삼성전자만의 기술로 완성한 HBM 칩을 엔비디아에 납품도 하고 컬 테스트도 하고 하는 걸로 우리가 뉴스를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뉴스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엔비디아랑 협력이 지금 안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엔비디아가 삼성의 이 HBM 칩을 가지고 계속 협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뭔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기술력이라든지 수율이라든지 퀄리티가 SK 하이닉스를 못 따라간다. 이 천하의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등 삼성전자가 HBM 분야로 와서는 이 지금 경쟁자한테 밀려서 도태되기 시작했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협력사인 엔비디아한테 지금 협력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온 거죠. 우리도 이렇게 불길한데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좀 과장된 기사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기사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완전 엉터리는 아닐 테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 경영진에 대한 안팎의 실망감. 삼성전자 1등의 지위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경영진의 오판으로 HBM 준비가 늦어졌고 D램 1등마저 위태로워졌다는 얘기. 그럼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까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지금 시장의 반응도 그렇고 이대로 삼성이 허무하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파격적인 투자라든지 어떤 그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SK 하이닉스를 따라잡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엄청난 노력은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동안에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를 따라잡기 위해서 하이닉스랑 똑같이 가면 안 되겠다. 나는 좀 더 차별화된 뭔가 다른 전략을 써야겠다. 그래서 HBM 원래 3E예요. 최신 기종이. 근데 삼성전자는 HBM P인가요? 이렇게 이름을 따로 붙여가지고 뭔가 자기만의 그런 브랜딩을 자꾸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더니 엔비디아한테 좋은 평가를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이닉스가 가는 그 공정 방향과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포용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대규모 투자라든지 반도체 장비 발주 이런 것들을 통해서 HBM 쪽에 어떻게든 따라잡기 위한 그런 그 노력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CXL이라든지 뉴로모픽 칩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 개발들을 끊임없이 시도하면서 어떻게든 이 AI 반도체 안에서, 이제 HBM은 메모리 반도체고요. 얘는 메모리 반도체고, 이런 비메모리 칩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투자와 노력을 통해서 지금 뒤떨어진 이런 위상들을 빨리 세우고자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뉴스가 어떻게 보면 악재지만 주식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뉴스로 인해서 새로운 투자의 기회, 새로운 수익의 기회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관련주들은 결국에는 반도체 관련 중소형주들이겠죠. 삼성전자의 투자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뉴로모픽 칩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네페스 아크가 부각이 됐고요.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뉴로모픽 반도체 테마에서는 네페스 아크가 대장, 그 다음에 네페스 따라갈 것이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대장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징 랜드, 자람 테크놀로지, 요 5종목 정도를 관심 있게 보면서 무작정 사라는 게 아니고요. 좋은 타점이 왔을 때는 매매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네페스 아크는 상한가 갔기 때문에 여기서 내일 급등 출발할 텐데 여기서 따라가는 거는 안 되죠. 여기서 따라가는 건 안 되고, 여기서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이제 이런 자리에 내려온다든지, 이런 자리까지는 쉽게 안 내려올 것 같은데, 아무튼 요 위에서 5일선이라든지 10일선이 올라왔을 때 3만원 중후반대에서 플랫폼을 다지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구간에서 추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제가 이 종목은 사실은 이번 주 월요일날 제가 이거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이거 월요일날 종가에 매수하고 저희 회원님들께도 추천을 드렸어요. 정확하게 NPU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대장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거 쉽게 안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미리 들어가야 된다 라는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이것도 보시면 패턴이 똑같죠? 이런 고점을 돌파하고 눌릴 때, 이렇게 눌릴 때 분할 매수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 눌릴 때 이 저점이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는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여기서 뭐 2차 매수 또는 3차 매수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면 이렇게 눌렸다 가면 1차 매수로 수익이 나는 거고 뭐 이렇게 눌렸다 가면 2차 매수까지 해서 수익이 나고 그런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매매한다고 해서 주식의 100%는 없죠. 그러나 이렇게 신고가를 뚫고 AI 반도체 섹터에서 가장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 이런 종목을 신고가 돌파 이후에 눌림목에서 매수한다면 확률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했더니 오늘 급등이 나왔죠. 어제는 바로 시세가 나올 것처럼 하다가 살짝 눌렸고 오늘 장중에 14% 이상 급등하면서 일단 수익 실현을 하긴 했어요. 앞으로 조정이 나올 때도 물론 매수 가능하고요. 이 상태에서 뭐 바로 이렇게 시세가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살짝 또 눌렸다 갈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을 다 열어두면서 저는 이거 계속 관심 있게 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 에이징랜드. 에이징랜드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패턴이 이렇게 나와요. 대충. 이렇게 여기가 돌파되는 것처럼 하다가 확 밀려서 했는데 오늘 보니까 시간에 좀 떴더라고요. 시간에 오늘 상승이 나와서 내일 아침에 여기서 이 추세 돌파를 바로 하느냐 마느냐 계속 좀 시도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에이징랜드가 이런 자리를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한다. 바로 돌파하든 뭐 다음 주에 돌파하든 이 자리가 넘어가면서 거래가 실린다. 그러면 에이징랜드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 됩니다.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는 뭐 상대적으로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은 좀 작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장주는 아니죠. 근데 이런 종목도 지금 보시면 이런 자리들을 돌파하고 여기서 패턴을 만들고 매물들을 흡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올라가면 이게 시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거래는 들어왔고. 그래서 자람 테크놀로지도 뭐 이쪽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매매 스타일상 후발주보다는 이왕이면 대장급, 대장 또는 부대장급 1등주나 2등주 위주로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러니까 1등도 사고 2등도 사고 3등도 사고 4등도 사는 것보다 1등, 2등만 매매하는 게 수익이 더 잘 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목수가 많다고 해서 수익이 많은 게 아닙니다. 어차피 돈을 쪼개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쪼개서 살 필요 없이 웬만하면 대장주 위주로 우리가 자금을 집중해서 매매하는 게 계좌 수익률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그런 점에서 네페스 아크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당분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자가 HBM이나 AI 반도체 육성을 하기 위해서 뭐 초미세 공정, 장비주들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을 더 집중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HPSP, 뭐 PSK 홀딩스, 이오테크니스,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뭐 레이저 커팅이라든지 어드밴스드 패키징 또는 뭐 고압 수소 어닐링 아주 미세 공정과 관련된 그 장비주들이에요. 앞으로 삼성의 행보에 따라서 또 수혜를 볼 수도 있고요. 이미 시세가 어느 정도 많이 나온 종목들입니다, 이쪽은. 그래서 이거는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요,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저도 지금 무작정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좋은 시장 타이밍과 종목별 매수 타이밍이 오면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이오테크니스는 여기서 지금 쌍바닥이 잡혀 있네요, 이미. 그래서 이런 흐름이니까 여기만 깨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자리가 지켜지면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일단 PSK 홀딩스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수익 내고 나온 종목이잖아요, 이거. 제가 요날 매수에 들어가서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나온 종목인데 지금 그 뒤로 흐름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꺾이지 않고 여기서 지켜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추세 자리를 돌파해서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었고요. 돌파해서 여기서 바로 꺾여서 내려오면 이거 안 좋은 거. 근데 그렇게 내려오지 않고 어느 정도 위에서 버텨주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 바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살짝 눌렸다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럴 가능성 다 열어두고 이것도 관심 있게 볼 만한 좋은 종목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라든지 VR, XR 관련주들, 이스트 소프트를 비롯해서 뭐 코세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다시 좋은 자리 내려오면요 또 매수 기회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급등할 때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항상 조정 시에 분할 매수 차분히 하시면 반등 시에 또 강한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트 소프트는 여기서 수익 실현 한번 하고 나왔죠. 나왔는데 이게 내려오면 또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저 PBR 지금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이 다음 주 초에 발표된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 나오면 이게 재료 노출, 셀 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미 시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거 지금 쫓아가는 거는 조금 무리라고 봅니다, 저는. 네, 대표적으로 기아차라든지 뭐 하나금융지주, 그 다음에 뭐 보험주, 아니면은 지주사 쪽에서는 삼성물산, 뭐 SK, LG 이런 쪽이 대표적인데, 이런 쪽은 제가 이번에 매매를 안 했어요, 거의. 네, 이번 파동에서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다들 대형주잖아요. 특히나 초대형주예요. 시가총액이 수십조 한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을 저는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에서 매수해가지고 그렇게 큰 수익을 먹을 만한 자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갈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크게 갈 수도 있는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쪽을 따라가 봤자 별로 먹을 게 크지 않다. 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난 그 2월 초에 그때 기아차 한창 잘 갈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런 거 보지 말고 그냥 코스닥 낙폭 가대를 봐라. 이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기아차도 하고 금융주도 하고 뭐 코스닥도 하고 할 필요 없이 기아차 금융주 지금 하지 마시고 그냥 코스닥 낙폭 가대만 하는 게 오히려 나는 더 좋을 것 같다. 그게 더 유리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자신 있게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2월 초 이후에 흐름을 보시면 물론 현대차, 기아차 조금 더 상승이 나온 것 같긴 합니다만 하나금융지주, 은행주도 조금 더 가긴 했어요. 그러나 코스닥 IT 반도체 기업들 뭐 이런 종목들의 수익률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네오센 같은 종목들은 이렇게 큰 시세가 나오는데 저런 걸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쪽은 지금 계속 관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정부에서 정책 발표가 나오면 이쪽이 이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좀 주춤할 수가 있습니다. 기아차 기준으로 여기서 바로 가면 이것도 안 먹어요, 그냥. 저는 이거 많이 간다고 해도 이거 안 먹고 나중에 조정을 기다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갔다가 조정이 나오든 여기서 그냥 조정이 나오든 저는 어쨌든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좀 충분히 나왔을 때 이때를 매수 기회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구간에서는 지금 매매 가담을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 조정을 좀 기다려보자. 은행주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주도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해봤자 크게는 못 먹을 것 같아서 좀 조정이 나오면 요 21선을 한번 이렇게 깼다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봐야 됩니다.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이 굉장히 강도 높게 나와서 이 기업들이 계속 이쪽에 호응을 해주고 좋은 그림을 만들어 나갈지 아니면 생각보다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말처럼 뭐 별거 없을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쪽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중장기는 괜찮다고 봐요. 중장기로 쭉 가겠다 그러면은 뭐 지금 굳이 안 팔고 가는 건 오케이인데 신규 매수 입장에서 지금 매수는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자, 정리해보면 오늘 제가 시황 정리 이렇게 남겨드렸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미증시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는 거. 하지만 단기 조정 가능성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약간의 현금은 가지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식 비중 100% 채워놓고 있는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현금을 조금 남겨둔 상태에서 이런 쪽 위주로 압축해서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하고 특히 이제 AI 반도체 쪽은 과열 구간에서는 좀 비중을 줄였겠지만 이번 주 조정 구간에서는 또 매수 관점에서 볼만한 종목들이 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특히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아까 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즘에 참 시장이 쉽지 않고 종목별 변동성과 이 변동이 너무 심해서 어려운 장인 것 같은데 혼자서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주식비서 VIP 클래스 가입하시면 저희가 교육도 해드리고 추천주도 다 뽑아드려요. 매수매도 전략도 다 드리기 때문에 같이 주식도 배우면서 수익도 내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한번 좋은 기회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벤트 저희가 2023년 2월 달에 이 주식비서를 런칭했기 때문에 이번 2월 달이 1주년이 되는 달이에요. 그래서 1주년 이벤트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할인 혜택도 있으니까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과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